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3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달콤한 화이트데이입니다. 그렇지만 주식시장은 좀 달콤하지 못했다, 이렇게 한 줄 평을 남길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59% 하락을 하면서 2645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 지수는 2%대 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코스닥 지수가 잘 버틴다 했는데, 오늘은 좀 코스닥 지수의 낙폭이 커지면서 872선까지도 하락을 하는 모습. 그러면서 뭔가 코스닥 지수의 하락 종목 수가 좀 1000개가 넘어가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오늘 좀 개인 투자자들은 좀 힘든 날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 그리고 FOMC 회의에 대한 경계감으로 인해서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중국 쪽에서 좀 악재들이 들려왔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한번 되면서 중국 선전시가 봉쇄 조치 돌입하는 등 이런 모습들이 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와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채무 불이행, 디폴트 우려 역시 좀 시장에 불안감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시장은 뭔가 악재들이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질 거야, 그런 노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좀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다행스러운 건요, 시장이 이런 악재들 속에서 지금 내성이 강해지고 있다, 이 부분은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장중에 또 낙폭을 줄여가면서 0.59% 정도에서 하락을 마무리했어요. 지난 금요일 날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면은 하루 주봉으로 보면은 계속 좀 원형 바닥의 형태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서 더 큰 악재, 돌발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시장은 좀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안 좋은 얘기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밤에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4차 회담 예정이 되어 있어요. 4차 회담 화상으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또 뭔가 긍정적인 훈풍이 불어온다면은 시장은 지난주에 그랬듯이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 상당히 큰 갭상승을 한 이후에도 장대 한봉을 기록했었는데, 그런 모습도 내일 가능하다,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한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간 기준으로 15일과 16일에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해요. 중국의 실물 지표들 발표가 있고, 또 러시아의 1차 디폴트 여부도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FOMC도 나올 것이고, 정말 이런 다양한 이슈, 다양한 이벤트들 속에서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지금 하단도 단단하다, 이거를 생각을 해 보신다면은 너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기보다는, 리스크 관리할 거면은 진작에 했어야지 2645포인트에서 리스크 관리할 때는 아니다, 이런 점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일단 이런 불안 심리 속에서 지지선이 구축만 된다면은 시장은 이제 기업의 경제, 그리고 또 기업의 실적, 이런 거를 반영하면서 다시 한번 좀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2700포인트 이하는요, PER 10배 수준이고 PBR 기준으로도 1배 미만이다, 이거를 생각을 하신다면은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하는 구간이다, 이거를 반드시 염두를 해둬야 될 것이고요. 추세 상승에는 물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좋아질 기업과 업종에 대한 투자는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분명 좋았던 업종도 있고 나빴던 업종도 있습니다. 철강 업종이 오늘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1.7%대 강세를 기록했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철강 가격 강세가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대형 철강주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중소형 철강주들까지 동반 강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철강주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현대제철, 포스코 이런 쪽을 중심으로는 뭐 상당히 좀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나름대로 괜찮은 모습을 보였어요. 차트 한번 보실게요. 현대제철 물론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현대제철 장중에 그래도 3%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다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4만원 아래에서 현대제철은 좀 매력적이다. 이런 점들은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가 오랜만에 강세를 보였던 점도 특징이었어요. 2%대 강세를 보이면서 49만 1000원대 움직임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고체 전지 파일럿 라인 착공 소식에 따라서 상승을 했는데요. 뭐 2차 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좀 코스피 200 편입되고 이러면서 급락을 하면서 2차 전지의 전반적인 흐름을 안 좋게 만들고 있긴 하지만 뭐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삼성 SDI라든가 그런 기업들은 뭐 나름대로 바닥권이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좀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어요. 앞서서 언급드렸던 그런 악재에 따라서 중국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중국 선전시의 코로나19 확산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도시 봉쇄 소식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악재로서 작용을 했는데요. 아모레퍼시픽 그동안 또 나름대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가 오늘 또 8%대 급락을 하면서 15만 4천원대까지도 하락을 했습니다. 뭐 그 외에 뭐 신세계라던가 신세계 역시 마찬가지로 5%대 하락을 했고요. 호텔신라 지난주에 그렇게 잘 버티다가 오늘 6%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중국 소비자 관련주들이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우리는 또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또다시 중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질 것인가? 이 또한 지나갈 것인가? 이거를 또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기업들 밀리면은 뭐 저점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단기적으로 한 번에 사실 건 아니고요. 좀 정말 여러 번 나눠서 산다고 생각하시면은 또다시 기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신세계라던가 호텔신라는 꼭 중국 소비주뿐만이 아니잖아요. 국내 리오프닝, 국내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도 뭐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뭐 이번 주까지는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유지가 될 텐데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정도에는 또다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이런 게 발표가 될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가족이 걸려도 본인만 음성이면 학교도 가도 되고 뭐 이런 분위기 이렇다면은 분명히 거리두기 완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또 날씨도 따뜻해집니다. 당연히 뭐 외출을 오랜만에 하려면은 의류나 이런 게 필요하고 또 백화점 뭐 가보고 싶고 스타필드 이런 데 가보고 싶습니다. 뭐 그렇다고 본다면은 신세계 같은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로 조정 시에 관심을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 호텔신라 제가 너무 말씀을 드려가지고 사실 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가장 하고 싶은 게 여행 중에서도 해외여행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면세점, 실적 당연히 개선될 거다.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봤을 때 오늘의 이런 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하락은 충분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동차주도 한번 보고 싶어요. 현대차가 오늘 2.6%대 하락을 했고요. 뭐 지금 보시면은 차트상 거의 뭐 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 역시 마찬가지예요. 68,000원대 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주가의 움직임도 좀 좋지 못합니다. 물론 지금 차량용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실적이 나오진 않아요. 뭐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홀대받을 기업은 아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 시대 때도요. 현대차, 기아 저점에서 사신 분들이 수익 많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끝까지 좀 추적하시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선거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